증권통 K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 꼼꼼하게 분석해보고요. 내일장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 함께합니다. PB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그래도 다행히 어제 낙폭을 많이 되돌려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은행주 투심 회복과 물가 안도에 이제 힘입어서 반등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어제 장이 하락했던 점, 그리고 전일 이제 미국 장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려감들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그 실리콘밸리 은행발 이제 은행 리스크 진정이 조금 되었고요. 또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기조도 확인이 되면서 오히려 전일 있었던 낙폭들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제 핵심은 시스템 리스크가 확산될 가능성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는 게 좀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뭐 중소형 은행주들이 급등을 했고, 또 연준 또한 이제 긴축 강도 약화가 될 것이라는데 베팅하는 이제 무게가 조금 더 실리는 흐름이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국내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벌어진다라고 하면 이게 뭐 철강이나 건설기계 같은 경기 민감주들이 오히려 조금 반등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미국의 중소형 은행주가 급등했다든지 또 이제 챗GPT4 출시가 되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좀 유입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에 이제 일단 한숨 돌리는 시장이 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이 부분이 아직까지 SVB 실리콘밸리 은행과 리스크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이제 설왕설래하는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도 시장이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한두 개씩 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의 방향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데 오늘 장에 있었던 이슈들은 어떻게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뭐 윤석열 대통령이 300조 원 규모의 이제 세계 최대 규모죠. 이 신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할 것이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뭐 이것이 뭐 지금 당장 무언가 팍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언급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고요. 뭐 판교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들 뭐 이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게 좀 핵심이었었고요. 여기서 이제 정부가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도 뭐 대규모 보조금이라든지 세금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아끼지 않다라고 하면서 생각보다 좀 구체화된 내용들이 좀 있었다는 것도 좀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이제 여러 가지 내용으로서 시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현대차가 이 내용과 관련해서도 뭐 삼성전자와 차량 반도체 분야를 삼성전자와 이제 차량 반도체 분야를 손잡는다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 부분에서 또 뭐 이슈가 좀 되었었고요. 결국에 국내 시장은 이제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지수 전체가 이제 등락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내용 자체는 좀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챗GPT4죠. 4가 출시가 되었거든요.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던 챗GPT, GPT라는 GPT는 이제 3.5였는데요. 이번에 언어 모델 GPT-4가 출시를 하게 되면서 이제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AI 관련주들에 대한 훈풍이 조금 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픈 AI에서도 밝혔는데요. GPT 3.5랑 GPT 4랑 이제 실제 평소 대화에서는 이제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것도 밝혔거든요. 조금 더 신뢰할 수 있고 뭐 창의적이고 더 미묘한 명령도 수행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뭐 상용화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는 없다고 판단하고요. 그렇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 자체가 한 가지 모멘텀으로서 시장의 관심을 빨아들일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이제 폭스바겐이 전기차 배터리 등 1930달러, 193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2차 전지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에 매기가 쏠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점점 더 강화시키는 뭐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인터배터리 2023도 개막을 했거든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시장에서 꾸준한 관심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이슈도 오늘 충분히 주목해볼 만했습니다. 네,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뭐 AI 관련 종목들을 좀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료들이 오늘 많이 공개가 됐던 것 같은데 그럼 내일 시장은 어떤 이슈들을 좀 봐야 될까요? 네, 우선 가장 이제 첫 번째로 비트코인 관련주, 이제 가장 앞에 관련주라고 부르죠. 그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세가 조금 지속이 되면서 이와 관련된 관련주들이 시세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실리콘밸리 은행발 리스크가 터지고 난 이후로 오히려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보다 가상화폐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낫지 않느냐,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되면서 그 비트코인 가격이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경향들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국내 가상화폐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매매 대금을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수료를 벌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 주거에 대해서 좀 의미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에 있어서 홀로그램이 이제 한 단계 스텝업을 시켜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올 초만 해도 저희가 메타버스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한 2달 사이에 그 내용들이 쏙 들어가 버렸거든요. 이번에 이제 삼성과 LG, 그리고 NC소프트가 메타버스 시대 준비하면서 홀로그램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결국은 메타버스 시대에 현실과 가상과 현실을 조금 더 밀접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홀로그램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뭐 이런 홀로그램 기술과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받긴 했는데 이러한 이제 부각받는 관심 자체가 메타버스 업종 전체로 이제 퍼질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제 바이두가 AI 챗봇 이제 어니봇이라는 것을 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일이거든요. 결국에 이제 아직까지 뭐 테스트를 이제 하는 단계고 제품 출시는 좀 아직 시차까지 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간에 AI GPT-4 때문에 AI에 대한 관심이 쏠려 있는 상태에서 이제 어니봇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AI 관련주들이 시세 연속성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가상화폐랑 메타버스 그리고 챗봇 관련 종목까지 한 번 더 들여다볼 만한 이슈들이 있으니까요. 이슈랑 연동해서 종목들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벤트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구체적인 이벤트들 남았을까요? 네, 우선 내일 1박 2일 일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 이제 정상회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방일하는 데 있어서 뭐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나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등이 이제 참석을 하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관련되어 있는 그 기업들, 같이 방문한 기업들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또 논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조금 더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현지 시간 3월 16일입니다.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이제 CRMA죠.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초안을 발표할 예정에 있거든요. 결국에 다시 한 번 더 2차 전지, 그다음에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재상승할 수 있는 뭐 그런 모멘텀이 이벤트가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조금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좀 시차는 조금 있습니다. 3월 21일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애플페이가 국내 서비스 개시 임박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실제로 되느냐 안 되느냐,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실제로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뭐 수익이라든지 매출이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이벤트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2차 전지 종목들 중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벤트죠.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초안이 발표가 됩니다. 여기 내용들에 따른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21일에는 애플페이 국내 서비스가 좀 임박했다 이런 소식들도 있는데 과연 서비스 기대했던 만큼 어느 정도의 또 시장에 영향력을 줄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장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시장보단 이벤트에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이제 어제는 하락, 오늘은 반등, 뭐 이렇게 시장 자체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변동성이 계속 커져 있는 상태일 수도 있지만요. 이벤트라는 것은 날짜가 정해져 있고 그 이벤트에서 파생되는 효과들은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당장 내일만 보더라도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유럽판 이제 인플레이션 법안이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현재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중심으로 시장에 접근한다라고 하면 매매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장보다는 오늘 같이 전해드린 이벤트들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는 게 수익률 게임에서 우승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일 것 같습니다. 피비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증권통 K시간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장도 일단 반등을 줬고요. 그 가운데 최근에 주도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게 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죠. 그래서 저희가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좋은 강연회의 기회를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K배터리 3대장과 2차전지 소재 그리고 뜨거운 폐배터리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 텐데요. 4월 1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토마토홀에서 열립니다. 선착순으로 딱 50분을 모집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2128-3388, 02-2128-3388로 전화 주셔서 성함이랑 연락처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까지 함께 남겨주시면 선착순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 2차 전지 최근에 투자 전략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 세션 들으시면서 좋은 투자 전략들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마감한 증권통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